때로는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내린 결정 때문에 뼈아픈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성급한 대답 한마디에 소중한 인연이 끊어지고 그 뒤에 숨겨진 대가를 미처 보지 못한 채 덥석 문 기회가 재앙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분노와 조급함으로 단 몇 분 만에 내린 결정의 대가를 갚기 위해 수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빨리 가게 해서가 아니라 전체를 보기도 전에 섣불리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급한 자는 눈앞의 이익을 보면 쫓아가고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며 자존심을 건드리면 즉각 반응합니다. 반면 통찰력이 깊은 자는 상황보다 한 박자 느리게 마음을 다스립니다. 타인의 말 속에 담긴 속뜻을 듣고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파악하며 이익 뒤에 숨겨진 대가를 챕니다. 그리고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당신도 평정심을 잃었던 순간을 후회한 적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큰 실수로부터 구원할 방법은 당신의 지능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기 전에 스스로 멈출 줄 아는 능력일지도 모르니까요. 왜 서두를수록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될까요? 수많은 실패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단지 한순간 평정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분노 속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년간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기쁨에 취해 덜컥 내뱉은 약속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기도 합니다.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 내린 결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평생을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의 무서움은 속도가 아니라 진실을 다 보기도 전에 행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급함과 결단력을 착각합니다. 반응이 빠를수록 자신이 강하고 똑똑하며 기회를 잘 포착한다고 믿죠. 그러나 결단력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성급함은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입니다. 전자는 지혜에서 비롯되지만 후자는 감정에 떠밀린 것입니다. 겉보기엔 둘 다 빨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귀국자의 지혜를 빌리자면 사람을 꿰뚫어 보고 싶을 때 굳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가 이익, 칭찬, 압박, 도발이라는 네 가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눈앞에 이익을 던져주면 그 사람의 탐욕을 알 수 있고 몇 마디 칭찬을 얹어주면 허영심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어려운 상황에 밀어넣으면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고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 얼마나 쉽게 조종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반응이 빠를수록 더 많은 허점을 노출하는 법입니다.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증명해 보이려 애쓰는 것처럼 말이죠. 칭찬 한마디에 서둘러 마음을 내어주고 기회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면 대가를 확인하기도 전에 동의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상대는 당신에게 명령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감정만 흔들어 놓으면 당신은 이미 설계된 방향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타인이 당신을 꺾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평정심만 깨뜨려도 당신은
스스로 성문을 열어 약점을 드러내고 주도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도가에서는 고요 함증을 지혜의 근본으로 봅니다. 맑은 물은 바닥을 비추지만 휘젓는 순간 흙탕물이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면 우리는 상처받은 감정만 보게 되고, 탐욕이 솟구치면 갖고 싶은 이익만 보게 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최선의 선택이 아닌 그저 당장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길만 찾게 됩니다. 상황은 그토록 위험하지 않은데도 어지러운 마음이 그것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생각만큼 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탐욕은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평생 오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상대의 말이 악의가 없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모욕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인간은 진실 그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감정이 해석한 진실에 반응할 뿐입니다. 타인을 조종하려는 자들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합리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재촉하고 긴박감을 조성하며 당신이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렵게 만듭니다. 마음이 그 틀에 갇혀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 순간 시야는 좁아집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이고 그 뒤에 묶인 밧줄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인데 서두르기를 강요한다면 반드시 멈추어서야 합니다. 진짜 좋은 기회라면 조건을 숨길 이유가 없고,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생각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오히려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무엇을 보게 될까를 자문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도 나타납니다. 오해를 받으면 즉시 해명하고 싶고, 무시당하면 능력을 과시하고 싶으며, 공격받으면 맞서 이기고 싶어지죠. 그러나 체면을 지키려 급히 서두르다 보면 감추어야 할 것을 내뱉고 본질과 상관없는 싸움에 휘말려 스스로 누군가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고 맙니다. 무시하는 말은 대꾸할 가치가 없기도 하고, 오해는 당장 풀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논리로는 이기는 토론일지라도 대세의 흐름에서는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 가장 큰 목표에 이로운가를 묻습니다. 목표가 충분히 크다면 사소한 일에 일일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성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그들은 잠시의 통쾌함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버리지 않기에 상대가 이기게 내버려 둘 줄도 압니다. 성급함이라는 불을 피하려면 사건과 반응 사이에 반드시 틈을 만드십시오. 화가 날 땐 문자를 보내지 말고, 기쁠 땐 덜컥 약속하지 마십시오. 큰 이익을 앞두고는 무엇을 얻을지 묻지 말고,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물으십시오. 도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맞받아치지 말고, 상대가 내가 평정심을 잃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바라보십시오. 그 찰나의 멈춤, 즉 몇 번의 깊은 호흡,
하룻밤의 숙고, 혹은 논쟁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는 그것이 감정을 가라앉히고 지혜를 불러옵니다. 인생의 많은 재앙은 대단한 재능이 있어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최악의 순간에 행동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고 침묵이 곧 굴복은 아닙니다. 즉각 대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자가 선택의 주권을 지키는 방식이며 감정과 타인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제멋대로 잡지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성급한 자는 당장 이기고 싶어 모든 패를 드러내지만 깊이 있는 자는 한 박자 멈추어 스스로를 살피고 타인을 꿰뚫어 보며 눈앞의 일보다 멀리 내다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미래를 지킵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은 휘저을수록 탁해지고 마음은 재촉할수록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평범한 말도 비난으로 들리고 탐욕에 눈이 멀면 작은 이익도 인생을 바꿀 기회로 보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낯선 이의 과한 친절이 진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는 이유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마음을 온통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고요함은 무관심하거나 모든 변화에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소란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듣고 눈앞의 이익 앞에서도 대가를 꿰뚫어 보며 도발에 휘말려 상대가 기다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고요함입니다. 성급한 자는 통제권을 찾으려 즉각 반응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재촉당할수록 한 박자 늦추는 법을 압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당신에게 결정을 강요하는 자는 사실 당신의 판단력을 앗아가려는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귀국자의 가르침처럼 말은 표면의 파도일 뿐 동기는 그 아래 흐르는 깊은 물줄기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말만 듣지 마십시오. 그 말이 언제 나왔는지, 누구를 겨냥하는지, 어떤 이익을 위함인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일치하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아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심을 풀려는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반대한다고 해서 해치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위험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자주 말하는 자가 정작 이해관계가 바뀔 때 당신 편에 서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이 없어도 어려울 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정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쫓으면 아첨꾼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는 일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말해지지 않은 부분까지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이익에 관심 없다고 강조하거든 권리를 나누어야 할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늘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결정권을 주는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는지를 보십시오. 누군가 약속은 거창하게 하지만 구체적인 책임은 회피한다면 그 말은 그저 진실을 미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입으로는 잠시 의도를 감출 수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끝까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실체를 알고 싶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가장 잘해줄 때를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필요 없어졌을 때, 의견이 충돌할 때, 그리고 약속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시간은 모든 가면을 벗겨내는 거울입니다. 관계가 너무 빨리 발전하면 사람들은 친밀함을 이해로 착각하곤 합니다. 몇 번 만나지 않고 비밀을 털어놓고 한 번 도움을 받았다고 모든 믿음을 내어주며 몇 마디 공감에 상대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타오른 불꽃은 금방 꺼지고 묵묵히 흐르는 물이 대지를 키웁니다. 믿음은 감정에 취해 덜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일관성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고요함이란 감정이 나를 대신해 결정하지 못하게 막는 능력입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은 금방 꺼지기 마련이지만 소리 없이 흐르는 물은 대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감정이 격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타인을 믿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뢰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일관성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장지징. 그것은 감정이 나를 대신하여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깊고 단단한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일에 관하여 도가더자는 사람에게 나무나 돌처럼 무미건조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은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찰나의 감정에 선택의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 이성입니다. 화가 날 때는 서둘러 관계를 끊지 마십시오. 기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는 눈앞에 나타난 사람을 섣불리 지기즈지로 여기지 마십시오. 절망에 빠졌을 때는 당신을 구하려는 손인지 또 다른 덫으로 끌어당기려는 손인지 살피지 않은 채 무턱대고 잡지 마십시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한때는 거세게 몰아치지만 결국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몇 분간의 상태로 평생을 좌우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찰나의 어리석음에 묶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 세 가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첫째, 지금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감정을 배설하려는 것인가? 둘째, 아무도 지켜보는 이가 없어도 여전히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셋째,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결정은 가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후회만 남길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당신의 시야를 눈앞의 뜨거운 감정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것 같던 많은 일도 하룻밤이 지나면 사소해집니다. 화를 돋우던 말들도 냉정을 되찾고 보면 그저 자존심을 건드려 낚아채려는 미끼일 뿐입니다. 또한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야 비로소 명확한 경고처럼 드러나는 작은 징조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 침묵하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패를 드러내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말하는 자는 자신의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반면 조용히 지켜보는 이는 상대가 무엇을 감추려
안달인지 꿰뚫어 볼 기회를 얻습니다. 당신이 예상과 다르게 반응하면 참을성 없는 자는 스스로 목적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다만 고요함이 곧 무조건적인 인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상처는 분명히 말해야 하며 떠나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하는 말은 화가 나서 내뱉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고통을 되돌려주기 위해 고통을 주려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영원히 침묵하는 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단지 혼란스러운 순간이 자신의 언행을 결정하게 두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의 고요가 세상을 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동기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수면이 일렁임을 멈추면 호수 바닥이 스스로 드러나듯 사람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진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강한 자는 남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자극 속에서도 내면의 맑은 소리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두르는 이들은 성급히 풋과일을 따서 떫은 맛을 보지만 너무 망설이는 이들은 과일이 익어 떨어질 때까지 손을 뻗지 못합니다. 성급해서 실패하는 자와 너무 늦어 기회를 놓치는 자.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때를 모르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에 위험 없는 탄탄대로란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마 평생을 제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무조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조금 더 인내해야 할지, 언제 즉시 발을 떼야 할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가는 사계절을 관찰하며 만물의 흐름이 있음을 압니다. 겨울은 꽃을 피우고 싶다고 땅을 억지로 데울 수 없습니다. 봄이 왔는데 씨앗이 껍질 속에만 머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억지로 구하지 않고 조건이 성숙했을 때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 축적일 때도 있지만 어떤 기다림은 그저 신중함이라는 옷을 입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려면 스스로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시간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지켜보십시오. 만약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당신의 역량이 더 커지고 정보가 명확해지며 자원이 탄탄해졌다면 그것은 준비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걱정만 반복하고 새로 배운 것도 시도해 본 것도 없이 시작하지 못할 이유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지체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무엇이 준비된 상태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에 그들은 영원히 기다립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마음은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고 결국 문이 닫히면 운이 없었다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는 세 가지 이금을 보아야 합니다. 우선, 나 자신이 익었는가? 당신은 결과를 짊어질 역량이 있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압박을 견딜 수 있는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가? 성공이 너무 빨리 찾아온다면 오만해지지 않고 그 성과를 지킬 수 있는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오는 큰 기회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걸려 넘어지게 할 뿐입니다. 역량에 넘치는 지위, 감당할 수 없는 돈, 내면의 깊이보다 큰 명성은 도리어 화를 부릅니다. 다음으로 상황이 무르익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수요가 있는가? 핵심 자원은 충분한가? 가장 큰 장애물은 약해졌는가? 옳은 생각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외면받기 쉽습니다.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땅이 아직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이 익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련자들이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아니면 그저 침묵하며 지켜보는지, 그들의 이익과 당신의 목표가 같은 방향인가, 계획이 성공하면 누가 무엇을 잃게 되는가. 반발은 대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이를 간파하지 못하면 서두를수록 저항은 커집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이 완전히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 요소가 갖춰지고 가장 심각한 위험에 대처할 방법이 있으며 제자리에 머무는 대가가 행동하는 대가보다 커지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바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수정 가능한 일이라면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하여 진짜 정보를 얻으십시오. 머릿속으로 추측만 하지 말고 좁은 범위에서 시험해 보십시오. 전부를 거는 대신 충분히 안전한 테스트를 만드십시오. 작은 행동은 사태의 진실을 말해주지만 긴 고민은 때로 두려움이 더 그럴듯한 변명을 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그러나 되돌리기 어려운 중요한 선택이라면 충분히 맑은 정신으로 속도를 늦추십시오. 동반자를 선택하거나 큰 계약을 맺거나 오래된 길을 떠날 때는 반드시 다각도로 깊이 살펴야 합니다. 고칠 수 있는 실수는 빨리 해보는 것이 낫지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실수라면 순간의 흥분, 외로움, 분노 때문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해야 할 가장 확실한 징조는 더 이상 기다려도 새로운 깨달음이 오지 않을 때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얻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치러야 할 대가를 알면서도 완벽한 보장을 바라며 서 있다면 그때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거부하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바다로 나가는 배 중에서 폭풍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받은 배는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미래를 모두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견고해지는 기다림은 세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날마다 두려워하는 기다림은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나아가는 것은 전부를 잃게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한 박자 늦는 것은 기회를 남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성급해서 움직이지도 겁이 나서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적기를 기다렸다가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갑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기 전 궁수는
몸을 단단히 하고 눈을 밝히며 호흡을 고릅니다. 그러나 관역이 분명해지면 바람이 두려워 팔을 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선택 전에는 충분히 고요히 숙고하고 선택 후에는 충분히 과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달려들면 성급함의 대가를 치르게 되고 길이 보이는데도 멈춰 서 있으면 망설임 때문에 기회를 잃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법칙을 반대로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너무 적게 생각하고 시작하고 나서는 의심을 너무 많이 합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는 섣불리 약속하고 베팅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첫 장애물을 만나자마자 당황하며 자신의 선택을 뒤늦게 탓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입은 빠르지만 끝까지 가보는 길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똑같은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살필 곳에서는 느리고 해야 할 곳에서는 빠르며 깨달아야 할 곳에서는 멈춥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확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조언이 당신을 길 밖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따라가고 누군가 경고한다고 해서 물러서는 것은 길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에 단단한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물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선택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이 당신을 소음으로부터 분리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안달나게 하는 일이 그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놓치기 두려운 기회가 사실은 남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뒤처질까봐 불안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화려해 보이던 많은 문이 스스로 매력을 잃습니다. 도가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욕망이 본성을 가리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탐욕과 분노, 두려움이라는 먼지가 덮이면 감정이 보고 싶은 것만 비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앞두었을 때는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음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뒤에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관찰하고 그 대가를 명확히 이해하며 책임을 받아들였다면 그때는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밖에서 분석만 해서는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은 흘러야 길을 찾고 발은 내디뎌야 땅이 단단한지 물은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어떤 대답은 생각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동 뒤에 나타납니다. 망설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가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일을 시작했다가 어려우면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다가 의견이 충돌하면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쫓다가 결과를 보기도 전에 다른 이의 길을 부러워하며 곁눈질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물을 파지만 어느 것 하나 깊게 파지 못해 평생 목마름 속에 삽니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그 선택이 틀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능력이 자라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일 뿐입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흙과 바위를 뚫고 나가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칼이 날카로워지려면 뜨거운 불과 무거운 망치질을 견뎌야 합니다. 고통이 두려워 물러서기만 한다면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한계가 어디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빨리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짊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속도는 바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은 10가지 일을 하며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고 자위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단 한 가지 일을 선택하여 온 힘을 다해 완수합니다. 속도가 빠르되 분산되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고 느리되 집중하면 때로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선택한 뒤에는 길을 작게 나누어 즉시 실천하십시오. 완벽한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거창한 선언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하고 관찰하고 피드백을 얻어 방법을 조정하십시오. 의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돕지만 유연함은 우리를 맹목적인 고집에서 구해줍니다. 목적지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의 길만을 고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아갈 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빨리 포기해서 지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이 변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모든 것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치를 잃은 일에 계속 투자하고 이미 무너진 관계를 붙잡거나 성공을 쫓느라 건강과 가정, 평온함을 맞바꿉니다. 적절한 때에 멈추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얻고자 했던 가치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항구로 가려는 배는 속도를 올릴 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암초를 피하고 방향을 바꾸며 폭풍이 치면 돛을 내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너무 멀리 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행동의 주도권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사실은 뒤늦은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매 구간마다 마음을 거두어 내가 정말 목적지에 다가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관성에 끌려가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결과가 과연 치르는 대가만큼 가치 있습니까?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적합합니까?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속도 때문에 방향을 잃습니다. 성급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 길을 정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두려움에 발이 묶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선택하기 전에는 산처럼 고요합니다. 일단 선택하면 물처럼 흐릅니다. 멈춰야 할 때는 구름처럼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세상과 속도를 다투지 않고 절대적인 확신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 발걸음마다 맑은 마음으로 나아갈 뿐 진정 도달해야 할 곳을 향합니다. 결국 삶은 거창한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법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에 의해 방향이 틀어지곤 하죠. 미처 삼키지 못한 말 한마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긍정,
당장 이기고 싶다는 자존심 때문에 닫아버린 마음에 문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숙이란 더 빨리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의 반응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 아는 것입니다. 어떤 제안은 하룻밤을 넘겨야 하고 어떤 논쟁은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됩니다. 관찰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즉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스스로에게 짧은 여유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 마십시오. 어떤 선택이 훗날 닥칠 결과 앞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할지 물으십시오. 한 번의 충동을 참아내는 사람은 하나의 관계, 하나의 기회, 나아가 자신의 운명까지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이 후회하는 어떤 결정을 떠올리게 했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와 함께 천천히 돌아보며 명확히 해봅시다.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신 뒤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들에겐 더 많은 조언보다 평온을 되찾는 것 또한 하나의 강력한 힘이라는 일깨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